빨간 깜빡이는 불빛과 큰 경보음은 여전히 기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료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얻었어요. 저는 많이 두려워 보이시는 한 연세 지긋하신 승객분의 손을 잡아드리며 미소 지어 위로해드렸어요. 제 이름은 퀸틴 팔코너라고 해요. 저는 이베리아 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이름이 조금 독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늘을 나는 강하고 빠른 매를 연상시켜서 저는 제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스페인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은 비행기와 공항 그리고 비행의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께서는 유명한 항공우주공학자이셨고 어머니께서는 항공서비스 전문가이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비행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정성과 자부심으로 모실 수 있는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나이부터 저는 비행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면서 파란 하늘로 솟아오를 때마다 짜릿한 기분을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또한 승객들을 모시는 일이 단순히 음료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승객들이 여행하는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며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 일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최고의 서비스는 유럽의 굳건한 전통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어요. 언제나 저는 유럽의 서비스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성장 배경과 교육 덕분에 저는 유럽과 서구의 방식을 굳게 믿게 되었어요. 저는 마드리드, 파리, 로마와 같이 큰 도시들을 잇는 유럽 노선에서 승객들을 모시는 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맛있는 음식, 승객들과의 친근한 대화 등 그 비행의 모든 세부사항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든 일을 가장 잘 해낸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업무 중 한 부분은 저를 약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시아 노선, 특히 한국 같은 곳으로 가는 비행에 대해 별로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런 곳들이 시끄럽고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상상했어요. TV 프로그램 몇 편을 보거나 한국에 관한 뉴스 기사를 읽어본 적은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의 서비스가 유럽에서 제가 익숙한 만큼 좋지 않을 거라고 자주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들은 단순한 고정관념과 오래된 선입견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알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사실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비행을 준비하던 바쁜 날을 기억해요. 그 비행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신이 났어요. 실리콘밸리에 많은 중요한 분들이 탑승해 계셨고 저는 그분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드리기로 결심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한층 더 신경을 썼어요. 모든 음료, 모든 식사, 그리고 모든 미소가 딱 맞아 떨어져야 했어요. 저는 비행기를 걸으며 승객들에게 인사드리고 그들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꼈어요. 비록 제 일이 자랑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옛 생각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이코노미 섹션에 앉아 계신 많은 승객들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유럽에서 정한 높은 기준을 정말 이해하고 감사해 주실지 고민했어요. 제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가 그분들은 유럽 손님들처럼 즐기지 못할 수도 있겠지라고 속삭였어요. 물론 그런 부정적인 말은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제 생각이 충분히 개방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저는 유럽 비행편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와 비교해서 제가 조금 알던 한국에 관한 정보는 아주 부족했어요. 제가 잘 모르는 곳은 유럽처럼 세심하거나 발전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어느 날 승무원 휴게실에 앉아 지도를 보면서 한국. 이곳이 정말 제가 유럽에서 알고 있는 것과 같을까?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는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 당시 저는 제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다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제 능력에 자신이 있었고 제 유럽 배경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어떤 도전도 문제없이 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제가 익숙한 것과 다른 곳에 대한 옛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다음 비행이 곧 제가 서비스와 유럽 너머의 세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최종 점검을 마치고 동료들에게 미소 지으며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저는 흥분과 약간의 불확실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곧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시험할 상황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약간의 걱정도 있었지만 저는 미지의 세계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늘 위에 어떤 진짜 일이 펼쳐질지 알아보기 위해 저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저는 그 비행기의 아침을 어제 일처럼 아직도 기억해요. 해가 밝게 빛나고 부드러운 바람이 공항을 스치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함께 느껴졌어요. 오늘은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로 가는 아주 중요한 비행이었거든요. 실리콘밸리의 많은 중요한 분들이 탑승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어요. 저는 승무원 휴게실로 걸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는 동료분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배경에는 부드러운 안내 방송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들이쉬며 제 교육과정과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상기시켰어요. 제 유니폼을 꼼꼼하게 바로잡고 동료 승무원분들께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모든 분들이 굳건한 결심과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에너지가 저의 마음도 한층 밝게 해주었어요. 탑승하기 전에 저희 감독님께서 짧은 회의를 열어주셨어요. 회의에서는 비행의 세부사항,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의 특별 요청사항, 그리고 서비스 스케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중요한 지시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귀 기울여 들었어요. 감독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모든 세부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기대가 큰 비행에서 얼마나 신경 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희 팀이 어떤 상황도 잘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했어요. 시간이 되어 저는 비행기에 발을 들였고 기내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좌석들이 밝은 불빛 아래 반짝이고 모든 작은 세부사항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 같았어요. 저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한 분 한 분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드렸어요. 승객분들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유럽 최고의 서비스라 믿었던 저희 서비스의 우수함을 느꼈어요. 퍼스트 클래스 칸에서는 제가 고급 와인과 맛있는 음식을 승객분들께 제공해 드렸어요. 그분들의 미소와 따뜻한 칭찬은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한층 더 높여주었어요. 한 승객분께서 이보다 더 좋은 서비스는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 칭찬 한마디에 제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저희 서비스 방식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내를 이동하면서 저는 이코노미 섹션에 앉아 계신 승객분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여러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할 시간은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높은 기준의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제 머릿속에는 과연 그분들도 저희의 높은 기준을 진정으로 감상하실까요? 라는 작은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록 제가 상처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옛 선입견이 조금씩 다시 깨어나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 선입견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비행 내내 저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한 행에서 다른 행으로 우아하게 이동하며 승객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음료를 다시 채워드리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드렸어요. 저는 친근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비록 이코노미 섹션에 대한 작은 의심이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요. 몇몇 승객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음도 나누었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서서히 제 선입견의 벽을 허물어주기 시작했어요. 승객분들이 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의 출신과 상관없이 따뜻한 마음과 미소는 모두에게 공통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섞여 있는 기내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배려와 존중을 받는 곳이 되었어요.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아마도 저의 옛날 생각들이 너무 좁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디서 오셨든지 간에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 분 한 분의 독특한 관점과 이야기에 대해 더 열려있고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착륙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일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기회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그 큰 비행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비스의 우수함은 출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제 업무를 마치고 동료분들께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이 비행은 제게 전문적으로 빛날 기회뿐만 아니라 이해와 성장에 대한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비행은 승객 수, 임무의 중요성, 그리고 제 인생에 미친 영향 등 모든 면에서 컸어요. 저는 복도를 바쁘게 이동하면서 모든 승객분들이 편안하실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불빛들이 빨간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한 박자 뛰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결함인 줄 알았는데 곧 큰 소리에 삐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제 발 밑에서 진동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기내에서 들리던 다정한 대화 소리들이 금세 걱정 섞인 속삭임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제일 가까운 인터콤 쪽으로 서둘러 갔어요. 그러다 캡틴 에드워드 그린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현재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침착하게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상황의 심각함이 느껴졌어요. 제 마음은 순식간에 여러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한순간 전에는 음료와 미소를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어요. 저는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가 동료 올리비아 씨를 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함께 저는 승객분들께 명확한 지시를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도를 재빨리 걸으며 모든 분들께 구명조끼 위치를 알려드리고 산소 마스크 사용법도 보여드렸어요. 제 안에서는 긴장이 꼬리를 물고 있었지만 저는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몇몇 승객분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니 제가 더욱 굳건해져야겠다고 느꼈어요.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무거웠고 비행기의 흔들림 때문에 걷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어떤 승객분들은 팔걸이를 꽉 잡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며 또 다른 분들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저 역시 두려웠지만 제 임무가 모든 분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임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저는 각 행마다 다니며 겁먹은 분들을 안심시켜드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 최선을 다해 답해드렸어요. 창밖을 통해 어두운 바다와 몇 개의 흩어진 구름을 잠깐 보았어요. 우리가 육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캡틴 그린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씀을요. 제 마음 한켠에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곳이 이런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의문이 스쳤어요. 그러나 생각할 시간도 없이 저는 제 앞에 계신 승객분들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흔들림은 계속되었고 비행기는 빠르게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려움과 결연한 의지가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복도를 따라 계속 걸으며 제 목소리를 분명하고 친절하게 유지하며 모든 분들이 다가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파일럿님의 안내 방송을 들으며 착륙 준비를 하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런 비상 상황을 위해 훈련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했어요. 착륙에 가까워지면서 난기류는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빨간 깜빡이는 불빛과 큰 경보음은 여전히 기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이제는 승무원분들 사이의 집중력과 팀워크가 느껴졌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료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얻었어요. 저는 많이 두려워 보이시는 한 연세 지긋하신 승객분의 손을 잡아드리며 미소 지어 위로해드렸어요. 마침내 긴장되고 오랜 시간처럼 느껴진 후에 저희는 착륙했어요. 착륙은 거칠었지만 우리 파일럿님과 공항팀이 최선을 다하고 계셨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진행되었어요. 캡틴 그린님께서 또 한 번 차분하게 안내해주시며 비행기가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졌고 비상 서비스가 준비되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저는 안도와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 순간 승객분들과 동료 승무원분들을 둘러보면서 비상 상황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비록 제가 두려웠지만 저희 팀워크 덕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저는 우리가 향하고 있는 인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인천공항이 관제탑과 활주로에서 보인 것과 같은 세심한 배려와 기술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제 생각은 걱정과 동시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들에 대한 커져가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희가 하강을 시작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 상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혼란 대신에 저녁 하늘 아래 반짝이는 도시가 보였어요. 인천의 불빛들은 밝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마치 온 도시가 아름다운 그림처럼 정성스럽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건 제가 전혀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 기억이 있어요. 방금 전까지 걱정으로 두근거렸던 제 심장은 점차 차분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높은 빌딩들과 도시의 여러 부분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넓은 도로들을 보았어요. 심지어 공항도 위에서 보면 정말 멋지게 보였어요. 긴 활주로와 빛나는 대형 터미널 건물이 눈에 띄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자 저는 공항 직원분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집중력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서 저는 관제탑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고 그곳 직원분들이 영어로 차분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도 들었어요.
그분들은 바람 속도나 활주로의 온도 등 모든 중요한 정보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모든 세부 사항들이 매우 신중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착륙 후 저희 승무원분들은 출구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약간 긴장이 풀리지 않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 마음에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밝은 불빛과 함께 한 공항 직원분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리며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저희가 각 단계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모든 분들이 한 팀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조금 더 안심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승무원분들이 쉴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구역에 초대되었어요. 그곳은 아주 현대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큰 스크린에는 저희 비행과 공항 운영에 관한 실시간 정보가 보여지고 있었어요. 저는 날씨와 뉴스를 보여주는 스마트 미러도 보았고, 심지어 커피를 만드는 작은 로봇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첨단인지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그 공항은 단순히 비행기가 착륙하는 곳이 아니라 기술과 배려가 어우러진 중심지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 구역을 둘러보면서 작은 디테일들이 저를 미소 짓게 만든 것을 느꼈어요. 직원분들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모든 분들께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공손하게 말씀하시며 아주 작은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해 주셨어요. 저는 영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을 보았는데 모든 승객분들이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 사람들께서 기술뿐만 아니라 정말 친절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 공항 직원분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분은 공항에서 스마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비행기의 모든 부분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면 전문가 팀이 신속하게 모든 것을 점검해서 다음 비행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일하는 속도와 정확성에 놀라고 감동했어요. 마치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맞춰진 잘 연습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저는 한국에 대해 가졌던 예전 걱정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인상 깊은 조직력, 현대적인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저에게 제 옛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 주었어요. 인천은 혼란스럽거나 예측 불가능한 곳이 아니라 혁신과 친절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저는 이곳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며 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여정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놀라운 경험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인천은 진정한 우수함이 근면, 스마트한 기술, 그리고 배려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밝고 현대적인 공항 안에 서 있으면서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기대되고 희망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며 모든 것을 가까이서 직접 보면서 제 안에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분주한 복도를 천천히 걸으면서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옛 생각들을 가지고 이곳에 왔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배려, 근면, 그리고 최신 기술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 분위기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이었고 제 마음도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지훈이라는 친절한 공항 직원분을 만난 기억이 있어요. 그분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었어요. 지훈 씨께서 승무원 전용 구역을 안내해 주셨어요. 함께 걸으면서 지훈 씨께서는 공항 운영 방식에 대해 쉬운 말로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안전하고 원활한 경험을 위해 정성스럽게 계획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고 그분이 일에 대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눈으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지훈 씨와 그 팀이 마치 잘 연습된 공연을 하는 것처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귀 기울여 들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한 방에서는 실시간 비행 정보, 날씨 업데이트, 심지어 비행기 정비에 관한 세부 사항까지 보여주는 큰 디지털 스크린을 발견했어요. 마치 모든 기어들이 완벽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시계 장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각 직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이브 공연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관리되는 모습에 저는 안전함과 감탄을 느꼈어요. 더 둘러보면서 저는 이곳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게 되었어요. 몇몇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스마트 시스템이 비행기가 착륙한 후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들었어요. 한 분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아주 작은 문제도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분들의 자신감과 지식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일은 단순히 스마트한 것만이 아니라 승객과 승무원 모두를 위해 깊은 배려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기술이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도 보게 되었어요. 대기실에는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들이 있었고 도움이 되는 로봇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행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한 로봇이 피곤해 보이는 승객분들께 커피를 배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에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작은 순간이었지만 그때 저는 친절함과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팀 리더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시는지요? 라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 팀 리더분은 차분한 표정으로 매일 열심히 훈련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은 이곳의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함께 협력하여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이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제 마음 깊이 와 닿았고 그분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제 옛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 희망과 노력, 그리고 헌신이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팀의 강인함과 지혜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다르다고 해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도전마다 불어넣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공항의 분주한 홀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저는 제 마음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예전에 한국이 시끄럽고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 옛 생각은 이제 존경과 흥분으로 대체되었어요. 저는 여기서의 경험이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때로 첫인상이 잘못될 수 있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 있다는 것을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생각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을 떠나면서 가슴 가득한 감동과 열린 마음,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을 품고 떠났어요. 제가 배운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꼈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변화가 단순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 눈앞에서 바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인천을 떠날 시간이 드디어 되었을 때 저는 기쁘면서도 약간 슬펐어요. 이곳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서 이제 저는 전혀 달라질 것임을 느꼈어요. 분주한 공항 복도를 걸으며 저는 만난 친절한 분들과 놀라운 기술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제 이야기를 모두와 나누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생겼어요. 다른 분들도 제가 본 것을 보고 저처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베리아 항공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 초대되었어요. 큰 회의실에 많은 임원님들과 동료분들이 계셔서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고 제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들이쉬고 비상 착륙과 인천에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순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솔직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인천의 관제탑이 얼마나 정밀하게 작동하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훈 씨를 비롯한 많은 공항 직원분들이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손길로 저희를 맞아주신 이야기도 전했어요. 최신 기술 예를 들어 스마트 미러와 도움이 되는 로봇들이 공항을 얼마나 안전하고 친근하게 만들어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비행 후 저희가 쉴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 승무원 라운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동료분들의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보였어요.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게 했어요. 저는 제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옛 생각들을 안고 이 여정을 시작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한때 저는 한국이 시끄럽고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조직적으로 정돈된 도시의 불빛과 배려 깊은 직원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륙할 때부터 승무원 라운지에서의 조용한 시간까지 모든 순간들이 제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저는 친절함과 팀워크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 이해하려 할 때 모든 문화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제 발표는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어요. 저는 열정을 가지고 말씀드렸고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동료분들이 한 분씩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고 어떤 분들은 전에 본 적 없는 기술에 대해 질문도 해주셨어요. 저는 최대한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하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경이로움과 존경심을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제 이야기가 그분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경험이 그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진정한 우수함과 친절은 국경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며 감사를 표해 주셨어요. 제 경험이 옛 고정관념을 깨고 사람들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다양한 문화와 생각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제 이야기는 이베리아 항공 전체에 공유되었어요. 신입 승무원들도 긴급 착륙과 저희가 받은 놀라운 배려에 대해 들었어요. 회사는 인천국제공항과 새로운 협력을 맺기로 결정했어요. 이 협력을 통해 저희는 최신 기술과 안전에 대해 더욱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여정이 많은 승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인천의 밝은 불빛과 그곳 사람들의 따뜻한 목소리를 기억했어요. 제 여정은 단순한 비행 이상의 것이었고 이해와 성장에 관한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장소나 그곳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는 결코 판단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제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고 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다른 분들도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날 저는 모든 문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강인함은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는 데서 온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인천에서의 모험은 겸손, 존경, 그리고 팀워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미국의 여류 소설가 펄버근. 그녀의 소설 살아있는 갈대의 서문에서 한국을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했다지요. 긴 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